자식들 앞에서 450억 유산을 공개하던 날, 왜 어머니는 막내 아들에게만 300억을 몰아주며 다른 두 아들의 진심을 시험했을까요? 평소 효자라 자부하던 큰아들에게 떨어진 유산은 고작 80억, 230억이라는 잔인한 격차 앞에서 인간의 가면은 어디까지 벗겨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불공평한 유언장을 보고도 끝까지 어머니를 지켜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인생 잡채와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신 곳에 행운과 황금복이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450억 유산의 배신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78세 한서련이 새 아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지만 서재 안 공기는 긴장으로 무거웠습니다. 상철아, 동철아, 윤철아. 한서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에 든 서류 뭉치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셨어요? 큰아들 마상철이 팔짱을 낀 채 물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그는 대기업 임원 출신답게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재산 정리를 하려고 한다. 한서련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강남에 있는 3개 빌딩, 너희들에게 하나씩 물려주려 한다. 순간 새 아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첫 번째, 역삼동 오피스텔. 시세 약 80억. 이건 상철이 내게 주마. 상철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강남 오피스텔이라니 나쁘지 않군. 두 번째, 신사동 상가 건물. 시세 약 70억. 이건 동철이 내 몫이다. 둘째 동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형제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서재 안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막내 윤철이에게는 이미 지난달에 청담동 빌딩 250억 상당을 증여 완료했다. 오늘 여기에 현금 50억을 더 보태서 총 300억을 확정하겠다. 내 사후에 남는 모든 현금 자산 역시 막내 몫이다. 찰나의 정적이 흐른 뒤 상철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편을 남겼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미 증여를 끝내셨다고요? 그것도 250억짜리 빌딩을요?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동철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청담동 빌딩이면 어머니가 제일 아끼시던 거잖아요. 그걸 저희 몰래 윤철이한테 넘기셨다고요? 저희는 오늘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윤철이만 300억을 받는 겁니까? 이미 빌딩 빼돌려 주신 것도 모자라서 현금까지요? 우리는 고작 70억, 80억인데 230억 차이라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15년 내내 어머니 옆에서 온갖 비위 다 맞추더니 이젠 아예 이 펜트하우스 한 칸을 통째로 차지하고 살면서 고작 병수발 좀 들었다는 게 230억 차이의 정당한 이유가 돼? 상철의 목소리가 부르르 떨리며 비릿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기만입니다. 저희를 앉혀놓고 들러리 세우신 거예요? 막내한테는 250억 빌딩을 미리 빼돌려 주시고 저희한테는 고작 70억, 80억 던져주면서 생색내신 거냐고요. 이건 법이 정한 유류분 침해입니다. 저희가 소송 걸면 이거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 모르세요? 옆에 있던 동철이 얼굴이 벌개진 채 거들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저희를 자식 취급도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윤철이만 300억이고 저희는 80억, 70억입니까? 이건 명백한 차별이에요. 저도 제 권리 포기 못합니다. 법정 가서 끝까지 따질 거예요. 한서련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알면 시끄러워질 게 뻔해서 미리 정리했다. 내 재산 내 마음대로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냐?
불만이면 이것도 받지 말고 당장 나가거라. 상철과 동철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그날 밤 한설연의 본체 거실. 형님,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동철이 형의 집에 앉아 속삭였습니다. 당연하지. 230억 차이라고? 말도 안 돼. 유류분 따지면 우리도 권리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신지 의심스럽지 않아? 치매 초기 증상일 수도 있고. 상철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아, 그런 식으로. 일단 어머니가 판단력이 흐려지시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유언장 효력도 없어지고. 동철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요즘 뉴스 보니까 수면제 장기 복용하면 기억력 떨어진다더라.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 사다가 조금씩만 타면 돼. 형님, 그건 너무 많이 타면 사고 날 수 있으니까 티 안 날 정도로만 조금씩. 그 정도만 해도 자잘한 거 까먹으시기 시작할 거야. 동철아, 230억 차이야. 어머니 정신 멀쩡할 때 유언장 도장 찍히면 우린 끝이야. 차라리 어머니를 치매로 몰아 성년후견인부터 받아내자고. 그럼 남은 현금 150억 관리권은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야. 막내한테 미리 빼돌려준 300억도 어머니 정신없을 때 준 거라고. 소송 걸면 우리가 못 받은 몫은 다시 찾아올 수 있어. 법대로 공평하게 나누기만 해도 내 빚 같은 건 한 방에 해결된다고. 나랑 같이 제대로 한몫 챙기자. 동철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사채업자들의 협박 전화 소리가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손가락이 잘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저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형님 말대로 하죠. 상철은 비릿하게 웃으며 동철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2층의 어머니는 깊이 잠들었고 거실의 방음은 완벽했습니다. 상철은 확신했습니다. 이 80층 꼭대기의 정적이 자신들의 추악한 비밀을 완벽하게 감춰줄 공범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완벽주의자 상철은 몰랐습니다. 80층의 진공 같은 정적은 비밀을 감춰주는 비밀의 숲이 아니라 그들의 추악한 사리를 실어 나르는 가장 투명한 대나무 숲이었다는 사실을요. 같은 시각 중앙정원과 연결된 별채 테라스, 건조기를 돌리고 남은 빨래를 널던 은주의 손이 허공에 멈춰 섰습니다.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야 해. 수면 유도제, 조금씩. 상철이 아무도 들을 수 없다고 확신하며 내뱉은 음모는 80층의 차가운 밤 공기를 타고 은주의 귀에 마치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은주의 눈동자가 공포로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석 벽을 타고 공명하며 배달된 자식들의 살해. 은주는 입을 틀어막은 채 자신이 방금 들은 것이 진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설마 아주버님들이 정말로? 그녀는 급히 빨랫감을 내려놓고 집 안으로 들어가 남편 윤철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아주버님들이. 왜 그래? 이 밤중에 아주버님들이 어머님께 이상한 짓을 하려는 것 같아요. 윤철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면 유도제를 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려고. 당신이 잘못 들은 거겠지. 정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들었다고요. 여긴 80층이라 주변 소음이 하나도 없어서 중앙 테라스 문만 조금 열려 있어도 건너편 본체, 거실에서 하는 말이 울려서 우리 집까지 생생하게 다 들려요. 윤철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님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괜한 오해 만들지 말자. 형님들도 어머니 자식인데. 하지만 은주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그녀는 시어머니 한설연을 더욱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완벽주의자 상철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방심한 본체 거실은 역설적으로 80층의 진공 같은 정적 속에서 은주에게 모든 진실을 배달하는 발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낮은 속삭임, 수면제를 타자. 그 소름 돋는 계획을 80층 테라스 너머 며느리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듣고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며느리는 과연 남편도 믿지 못하는 이 진실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다음 편 며느리가 목격한 추악한 거래와 어머니의 비밀 수첩이 공개됩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하고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